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의료계 집단 행동 본격화. 예, 이제 연휴가 끝나고 오늘부터 이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날인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단체들의 집단 행동도 본격화된다고요. 네, 의사협회 궐기대회가 모레로 예정돼 있고요. 네. 근데 이거는 진료 시간 이후에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집단 휴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사협회는 동네 병원, 그러니까 개원이 중심이라서 참여 안 하는 의사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의 피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텐데, 반면에 지금 제일 핵심은 전공이에요. 그 전공이라고 하면 흔히 인턴, 레지던트 이렇게 좀 상급 병원에서 응급실이나 수술실, 중환자실 같은 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완전히 이렇게 최일선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참여할지 이 여부가 주목이 되는데, 가장 많은 수고, 이들이 그야말로 종합병원 인력의 뭐 거의 다다라고 할 정도의 수입니다. 네, 숫자도 숫자지만 사실 핵심 이제 맞아요. 포스트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 네. 어제 9시부터 밤 9시부터 전공의 협회 대표들이 총회를 열었습니다. 예. 새벽 1시까지 마라톤 회의를 했다고 해요. 결과는요? 결과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고 있어요. 대충 논의 테이블에 뭐 집단 휴진, 사직서 제출 뭐 이런 카드들이 올랐다고는 하는데, 네. 뭐 브리핑이 나오진 않았고요. 다만 집단 행동에 전공의들이 바로 돌입하지는 않는 분위기가 일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좀 찾아보니까 전공의들이 당장 집단 행동에 나서지 않기로 해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라는 복지부 관계자의 말이 의료 전문 매체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전공의들이 어제 마라톤 회의를 했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고, 다만 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봤을 때는 당장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네. 알려지고 있다. 네, 그렇게 의료 전문 매체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뭐 정상 근무하기로 결정됐다라는 글이 올라온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복지부 관계자가 일종의 희망 회로를 돌린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지켜봐야겠어요. 공식 네, 브리핑까지. 맞아요. 브리핑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정부는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에서 메시지를 낸 게, 의사들 단체 행동하는 거 명분 없다. 그리고 의대 정원 논의는 사실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번번이 시기를 놓쳐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 아니냐라고 좀 세게 압박을 또 했고요. 복지부에서는 의사 면허 취소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의들이 숨 고르기에 나선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뭐 이런 정부의 압박이 어느 정도 통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 예. 굉장히 긴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목해본 부분은요. 일단 정부 입장에서 먼저 좀 보면은, 정부는 지금 좀 배수진을 쳤다, 돌이킬 수 없다라는 이제 용산의 이제 워딩이 나올 정도로 2,000명 확대.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정부가 해왔던 3대 개혁이 이제 내밀었던 게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물론 이제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성과를 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뭘 했지 지금까지 개혁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금 개혁도 뭐 제대로 되지 않고, 이를테면 국회에다 떠넘기고, 뭐 노동 개혁도 사실상 이제 노동 시간을 늘리는 쪽으로 했지만은 사실 좌절됐고, 교육 개혁도 뭐 이제 조금 부담감을 낮추는 쪽으로 했지만은 이게 약간 논란이 좀 있는 상황이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이제 의사 증원 문제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논의가 돼 왔던 거고, 문재인 정부 때도 2020년에 하려다가 한번 좌절된 바 있고, 이런데 여기에서 밀릴 경우에는 굉장히 당장 총선에도 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이런 그런 계산이 깔려 있다. 그런 계산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론이 전체적으로 의사 증원에 상당히 우호적이라는 것도 굉장히 이제 정부가 강공 드라이브를 하기에 좀 좋은 조건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문의들이 지금 결정을 못 내리는 이유도, 어쨌든 전공의 전공의들이 이제 못 내리는 이유도, 증원은 좀 뭐 2,000명은 너무 과해도 어느 정도의 증원은 좀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런 기류들이 의사들한테도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물론 강경파들이 지금 굉장히 큰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소리를 못 내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 협상의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뭐 수가 조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이제 의사 단체들하고 협상의 여지가 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어쨌든 집단 행동의 분수령이 될 것 같다. 그것만큼은 분명해 보이고, 그러니까 15일에 이제 예. 궐기 대회 열기로 되어 있고, 17일에는 서울에서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 열기로 지금 뭐 검토되고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를 만약에 넘기면은 집단 행동까지는 가지 않고 좀 협상 모드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전공의들이 집단 휴업 들어가면은 음. 수술실들이 다 멈추는 거예요. 그렇죠. 종합병원이 멈춘다 이 정도 느낌으로 보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주시하고 있고 저희가 복지부 차관하고는 인터뷰를 했어요. 명절 전에. 이제 의사단체나 전공의들 입장은 뭐 차차 좀 듣기로 하고 수가 문제도 수가 문제지만 결국은 교육을 이렇게 많이 뽑아서 담당할 수 있느냐? 그럼 의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주요한 핵심 주장이던데 이것도 한번 저희가 인터뷰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가 분수령 중요한 뉴스 두 번째로 갑니다. 공천 전쟁 시작. 자, 이제 정치 뉴스로 가볼 텐데요. 설 연휴 끝 공천 전쟁 시작 이렇게 한 줄로 정리되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부터 보면요. 이번 주가 면접입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면접 자체가 이렇게 중요한 분위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면접 전체를 이번 주에 한 주에 몰아서 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당 배분되는 시간 자체가 적어졌어요. 조금 전에 오늘 일정표 나온 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면접 들어가는 사람 한 사람당 3분 정도밖에 주어지지 않고 그래요. 있습니다. 예, 게다가 뭐 자기소개 1분 하고 보면은 시간이 별로 없을 텐데 이게 4년 전에는 사실 면접 일정이 좀 퍼져 있었거든요. 뭐 이번 주에 수도권, 다음 주에 충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TK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면접하기도 했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면접의 변별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오히려 다들 주목하는 게 당 기여도 평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대 35%의 그 전체 100점 중에 35점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도부랑 공관위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정량평가, 정성평가할 때 정성평가 부분이 바로 이 당 기여도다. 네, 요걸 가지고 좀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걸로 장난질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각각 있고요. 국민의힘 공천의 관전 포인트를 좀 살펴보면 네. 주진우, 이원모 그리고 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까지 3명이 지금 주목이 되는데 왜요? 윤석열 대통령이 요 3명은 좀 배려해 주라고 했다라는 얘기들이 좀 들려요. 전부터 들렸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좀 주목이 되고 다만 실제로 공천을 하려면 어쨌든 명분을 좀 깔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좀 너무 지나치게 윤심 공천으로 보이지 않게 하는 흐름이 필요할 텐데 최근에 그래서 주진우 전 비서관은 지금 나와 있는 해운대 갑에서 경선을 치르는 방식 그리고 이원모 네. 전 비서관은 지역을 돌려서 경기도로 보내는 방식 뭐 이런 아. 것들이 최근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워딩들을 보면은 절대 누구를 배려하는 공천 같은 건 없다. 공정한 룰에 의해서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핵심 참모라고 사람들이 더 주목하는 사람의 경우는 더더욱 원칙대로 한다. 뭐 요렇게 상징적으로 뭐 할 수도 있을 것 그런 같아요. 그림을 좀 보여줘야겠죠. 나머지는 대체로는 경선을 많이 치르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경선이라고 하면 결국 현역이 좀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시다시피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 이탈표가 17표가 나오게 되면은 재의결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현역들의 이탈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빅 이벤트가 이제 바로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공천 빅 이벤트는 뭐예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예. 속한 대상자들한테 개별 통보할 거거든요. 이제. 이미 현역 의원 평가는 끝난 지 꽤 됐고 다만 발표가 안 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오늘부터 개별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설 연휴 이후에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해당자들은 30점씩 감점이 돼요. 그러니까 컷오프라는 건 사실 없잖아요. 네. 민주당은 여러분 민주당은 현역 의원 컷오프라는 건 없지만 감점을 30점씩 주면 그게 사실상의 컷오프라면서요. 뭐 알아서 물러나라 뭐 이런 취지도 같이 담겨 있을 거고요. 특히 최근에 주목되는 게 공관위에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한테 각을 세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당장에 뭐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잖아요. 네. 만약에 이 20% 명단에 친문 인사가 많을 경우에 개파 갈등이 바로 터질 우려가 있습니다. 민주당 쪽의 관전 포인트는 역시 임종석 전 비서실장. 그렇죠. 네, 친문이기도 하고 운동권 프레임에 같이 이제 맡고 있기도 하거든요. 예. 어제 채널A에서는 임종석 출마 불가 나가려면 험지로 나가라 뭐 이런 입장이 보도로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게 이제 공관위 핵심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출마 불가가 중구 성동 갑으로는 출마 불가하고 험지로 가라라고 가닥을 잡았다라는 보도였는데 그 보도 나오고 나서 바로 민주당에서 그거 아니다라고 좀 뭐 부정은 한 상태입니다. 네, 오보다 어제 회의에서 일절 논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다만 친명계에서 그런 목소리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들리는 바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실장, 수석, 장관급보다는 나중에 갔을 때 행정관급, 구청장급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 조용히 큰 폭의 어떤
컷오프가 혹은 이제 물갈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같이 들립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민주당 얘기를 해주셨고 김준일 평론가 예. 어느 부분이 관전 포인트라고 보세요? 일단 지금 정치권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서로 다 맞물려 있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다 보니까 일정들도 약간 서로를 조금 이게 이득이 우리가 손해를 덜 보고 저쪽이 이득이 안 되게 예를 들면은 예전보다 지금 공천 일정이 전체적으로 좀 늦춰진 이유는 소위 말해서 제3지대가 지금 이삭줍기를 할 가능성 때문에 지금 굉장히 늦춰진다라는 거예요. 이탈에 대해서 눈치 보기를 하는 거죠? 예,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선 지역을 조금 늘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컷오프를 시키면은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출마를 할 수 있지만 경선을 하면은 이인재 방지법 때문에 못 나가죠. 그 지역구에는 못 네, 나가거든요. 못 나가요. 다른 지역구에 나갈 수 있어도 그러니까 이게 늘려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정당이 하나 생겨가지고 정권 시판론은 높게 나오지만은 그 일부를 그 제3지대가 가져갈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예. 실제 지금 이 제3지대가 뭉쳐서 지금 현역 의원들이 특히 있는 지역을 보면은 다 민주당 쪽이 현역 의원이거나 강세 지역, 그러니까 수도권이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영남 지역에서 뭐 많이 나오면 국민의힘에 좀 불리하겠지만은 지금은 오히려 민주당 쪽이 좀 더 제3지대로부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좀 더 높은 현재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좀 신경이 쓰이는 상황인데. 문제는 제3지대도 지금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합쳤죠.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지금 금요일 방송까지 하고 명절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 동안 제3지대에서 벌어졌던 이 엄청난 이야기들을 뉴스로 못 다뤘어요. 뉴스쇼에서는. 오늘 이제 잠깐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금요일 오전 방송까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제3지대 빅텐트 합당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오늘 이제 첫 최고위원 회의까지 열려요. 잠시 후 9시에. 맞죠? 이게 지금 맞습니다. 어떤 지각 변동을 가져올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지자들 특히 이제 그 개혁신당 쪽 지지자들은 지금 일부는 탈당하겠다. 소위 말해서 이런 표현을 써요. 구개혁신당, 그러니까 네, 신개혁신당 그렇죠. 말고 기존 개혁신당. 기존에 이제 보수 쪽에서 나왔던 거를 보수 당원 5만 명을 민주당에 넘겼다, 뭐 좌파에 넘겼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좀 불만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조금 이렇게 화학적 결합이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내부에서는 낙관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이 부분들이 좀 그러니까 기존의 양당 체제에서 서로 적대감을 가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를 잘 설득하고 화합할 것인가는 굉장히 큰 숙제로 남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두 가지 공천과 정책. 정책은 이미 특히 개혁신당 구개혁신당에서 많이 발표를 했는데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노임 무임승차 폐지 그리고 여성 공무원 되려면 병역 의무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를 가지고 그대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조율을 할 것인가 이거 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은 논란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뭐 각 당의 정치인들을 한 명씩 만나서 설 민심 인터뷰를 할 텐데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공동대표 인터뷰가 있으니까요. 그런 궁금증들은 제가 나중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조국 총선 출마. 자, 정치권 뉴스가 풍성합니다. 조국 전 장관 얼마 전 2심에서도 징역 2년 확정이 됐는데 이제 대법원 30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총선 출마 선언한다고요? 네, 일단 그 말씀하신 2심 선고 직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4월 총선은 민주주의 퇴행을 막는 시작이 돼야 한다. 그 길에 힘을 보태겠다. 이게 뭐 사실상 출마 선언으로 많이 읽히고 있고 어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찾아갔거든요. 여기서 신당 창당을 통해서라도 총선 승리에 헌신하겠다라고까지 구체화를 했습니다. 오늘 부산에서 좀 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다고 하니까 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이 잔뜩 긴장한 분위기가 역력해요. 어떤 목소리 나오나요? 민주당 모 최고위원 왈 2심 유죄가 나온 만큼 민주당이랑 같이 가기는 힘들다고 봐야 한다. 이게 아마 뭐 비례정당 같이 못한다라는 얘기로 보이고요. 제가 어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중책을 맡았던 인사랑 통화를 했는데 왜 자기가 모셨던 사람 찾아가서 부담을 지우냐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갔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 반응은 어땠는데요? 뭐 열심히 해봐라라는 식으로 이제 화답을 했고요. 다만 제가 좀 눈여겨봤던 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페이스북이었거든요. 왜요? 공지영 작가 신간을 추천하는 글을 올렸어요. 공지영 작가의 신간이라면은 사실 나온 지 조금 됐는데 어제 추천을 했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네, 그런데 공지영 작가가 최근에 조국 장관 지지를 철회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조국 장관을 좀 비판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만 문재인 전
전 대통령 측근 쪽에서는 전혀 아니다. 공지영 작가 엄청 팬이다. 그래서 그 책을 미리 사다 받고 평산마을 서점에도 미리 깔아놨을 정도로 뭐 그런 팬심의 차원에서 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팬이어서 올린 건데 그게 딱 조국 전쟁과 노는 나라고 겹쳐가지고 공교롭게 해석이 된 거다. 그러고 있습니다. 네. 예, 김준일 평론가. 예, 일단 조국 장관은 최근에 이제 2심에서도 징역 2년이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사람들 눈에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이게 이제 입시 비리뿐만이 아니라 이를테면은 유재수, 감찰, 무마 등등에서 다 유죄가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눈에 이제 민주당 뭐 조국 열성 지지자들은 뭐 그거가 익스큐즈가 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안 좋은 이제 뭐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소위 말하는 범민주 진영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 쪽의 고민이죠. 그래서 통합형 이제 비례 이제 이 정당 쪽에 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지난번 2020년 총선처럼 열린민주당처럼 외곽에서 우리는 자매정당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단독으로 좀 할 가능성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체적으로 지금 민주당 지지세가 여론조사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좀 하락세예요. 안 좋아요 민주당이. 여기에서 조금 기름을 좀 얻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의 강을 지난 대선 때 건넜다라고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시 이제 조국의 강으로 빠져드는 건 아닌가 이런 딜레마, 고민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2부에서 고민정 최고 오늘 초대했습니다. 거기서 이 이야기 더 나눠보죠.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